안녕하십니까. 사주팔자 특강 유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해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주는 천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이면서 그러니까 양이면서 음입니다. 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태양화는 그 병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촛불은 그 연약하고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산불을 내는 거는 촛불 하나로 그 큰 산을 태울 수 있으니까 이 정화라는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병화와 마찬가지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천간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간성도화라고 해서 임이 오면은, 임수가 오면은 정임합이 돼서 음란지합이 됩니다. 그러면 남녀 모두 정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생욕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성에 이제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도 많고, 사교성도 많고, 그리고 부드럽고 아주 그 성격도 그 원만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또 말을 잘하는 주작이 돼가지고 아나운서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성직자, 아니면은 뭐 드라마 작가, 컨설팅 강사, 그러니까 말로 하는 직업은 다 됩니다. 화가라든지 예술가 쪽에 그 화려하기 때문에 촛불과 같은 그 염상격으로 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되게 정열적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그 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역마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바쁘고 분주하고 항상 그 정신적으로는 그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수는 역마살이라서 항상 그 불안하고 그 좀 실증을 잘 내면서도 조금 이렇게 친구 같은 거를 만날 때도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이 심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장에는 무갑임이라고 하는 암장이 있는데, 지장간이 있는데, 무토는 정화를 대비하면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병화가는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로해서 정인이 됩니다.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 되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그 교육가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그 천간과 그 합이 되는 거죠. 정임합 모국 돼서 음남지합이 되지만은 이게 수국하루에서 관성이 됩니다. 그 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 명예운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해일주에서 그 일주만 보면은, 암장을 안 보고 일주만 보면은 수국하루 해가지고 관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물상적으로 볼 때는 그 바닷물에 정화라는 촛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기운이 있는 거죠. 촛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관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암장에 임수라는 그 관이 있기 때문에 관운이 명예운 같은 거, 승진운이나 명예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장에 그 상관이 있어서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적응력도 뛰어나고 달변가이면서도 그 관인상생으로 또 그 일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명예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 자체로는 바다에 촛불이라서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암장의 관인 상생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명예운이 좋다고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지의 해수는 운에서 대운에서 사가 오면은 사해충이 됩니다. 사해충이 되면은 그 역마살과 충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수나 신변에 그 직장이나 조직생활에서 그 이동하는 그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서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이 오면은 진의 원진이 됩니다. 진의 원진이 되면은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을 탓하는 그런 기운을 좀 배제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서 그 인이 왔다. 인목이 오면은 그 인의 파가 돼서 그 인이라는 것은 그 목생 화루에서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문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래서 정해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육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천간의 성질과 뭐 합과 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습니다만은 육친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친을 왜 보냐면 왜 중요하냐면은 요 사주팔자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성격입니다. 개성이고 이거를 파악해야지만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기 때문에 육친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육친을 붙여서 다른 말로는 십신이라고 합니다. 십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친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친은 또 가족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모 관계라든지 남편과 자식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보는 그런 기초가 또 육친입니다. 또 그런 기운을 보는 게 또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 비겁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뭐 정인, 편인, 뭐 상관, 뭐 식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견,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형제 자매,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형제 자매 기운이 되면서 또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업자도 되는 것이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인 동시에 그 내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겁탈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또 남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그런 또 기운이 두 가지의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에 비견, 비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견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재물을 극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 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키워주면서 뭐 교육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아주 무한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도 되면서 동시에 교육도 되는 것이고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첩이나 그 애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편인은 그 학문도 그 정인의 정인은 그러니까 국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문을 얘기하면은 편의는 편중적으로 치우친 한쪽으로 치우친 그 학문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심리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인 정인 또한 이 사주에 이 인성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하고 그 남을 그러니까 항상 그 어머니로부터 그 계모로부터 많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대신에 남한테 그 사랑을 줄 모르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좀 남한테 또 배려도 하고 식사를 점심 식사 같은 것도 많이 또 사주고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상간이 있습니다. 식신상간은 그 무슨 내용을 배워서 응용해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수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식신상간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재물의 기초가 되고 식신은 또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 능력도 되고 또 식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음식 솜씨도 좋고 그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또 상관이 또 관을 극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무시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 있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는 그 식신은 딸이게 되는 거고 상관은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편제가 있습니다. 정제편제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자기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르게 자기가 벌어서 땀 흘려서 바르게 재물,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편제라고 하는 것은 횡재수의 돈입니다.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뭐 증권을 해서 주식을 한다든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투자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돈을 편제라고 합니다. 그 사주에 또 정제와 편제가 갖고 계신 분들은 관리 능력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일단 남자한테는 아내가 되는 것이니까 여자한테 잘하고 여자한테 사랑을 많이 줘서 그 남자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은 틀림없이 사주에 정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정관, 편관이 있으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운이 됩니다. 그 조직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한테는 관은 정관은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관은 애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관이 되면은 그 바른 직장 생활을 다닐 수 있는 그 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이 됩니다. 주사라든지 뭐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편관은 별정직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에서 일하는 그 특수한 쪽의 별정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관, 편관이 있으면 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고, 정관은 바른 생활이니까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모범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끝나면 땡하고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정관이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제 시간에 끝나도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고 좀 늦게 오는 그런 기운이 편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뭐 그런 기운이 아니라 둘 다 그 동면의 양면성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정해일주와 육친의 성격과 그런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